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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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아유, 저기 대전에서 오신 박건배 거사님 감사하고요. 또 무상행보살님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요거를 하면서 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십시오. 페이지 77쪽입니다. 아니다. 79쪽이요. 예, 한 번씩 좀 들이십시오. 자, 우리가 처음에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제가 꼭 합니다.
이 멘트를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가 개원한 지 이제 6주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고 듣는, 우리가 다 말하고 듣지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당장의 마음이다. 당장의 마음이다. 당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지금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마음. 이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바로 지금 마음,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과거, 현재, 미래의 속에 있어요. 시간 속에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끊어졌다는 말이, 시간이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한 번도 시간이 끊어진 그 마음을 늘 쓰고 있지만 쓰는 줄 알지를 못했어. 늘 쓰고 있어. 내가 욕을 해도 당장의 마음이고, 공부를 해도 당장의 마음이고, 내가 괴롭다고 울어도 당장의 마음이고, 기쁘다고 하하거리고 해도 당장의 마음인데, 그 당장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채리지를 못했다. 지금까지. 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장의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마음을, 그 상황을, 그것이 낸 줄 알아. 내 마음인 줄 알아. 난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이미 틀어져 버렸어. 틀어져 버렸어. 잘못돼 버렸다는 거야. 왜?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지금 말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행의 그 바탕자리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상행이 들을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이리 고사님 왜 그렇지요? 왜 그렇죠?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해서 잘 알아.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정말로 보고 듣고 하냐? 그렇지가 않거든. 왜 그럴까요? 이 말이죠. 지금 왜 그럴까요? 저희가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그런 뿌리 생각이라고 해요. 뿌리 생각. 망심이죠. 나라고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동일시를 한단 말이죠.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는 요 뿌리 생각. 요 뿌리 생각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해. 그렇게 해서 안과 밖을 둘로 딱 나눠. 나와 내 것이 아닌 것, 나와 나 이외의 것, 이것으로 온 세상을 보고 온 세상을 듣고 온 세상을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켜. 근데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통 사람들이. 박근배 교사님이 지금 일시명을 보고 계시는데요. 누가 보지요? 누가 봅니까? 지금 박근배 교사님 상황만 얘기하면 돼요. 어디서 들은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때 박근배 교사님이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누구지요? 제 자식이에요. 예. 보통은 뭐요? 몸뚱이 나라고 해요. 몸뚱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생각, 몸뚱이 나로 인해서 인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또는 촉과 촉감과 이런 것들을 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 내가, 그 뿌리 생각인 내가 온 세상을 보고 있어, 지금. 이것이 뭐라고 하냐? 망심이라고 해요. 무상행위이기도 하지만, 무심이라는 말은 망심이 없는 거예요. 무심은 망심이 없는 거. 망심이 뭐를 망심이라고 했죠? 둘러보는 게 망심이에요. 둘러보는 게 망심이라고.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보는 객체가. 그럼 이걸 비빔밥을 만드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의 뿌리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듣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그전에는 뭐 아무리 연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앉아있고 정을 닦고 해도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 공부길에. 이해되십니까? 무상행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뿌리 생각으로 이 뿌리 생각 나라는 나 다른 말로 하면 하는 자지요. 하는 자 또는 행위자 사실은 이 자료가 있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는 자가 없으면 이 자료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는 자가 없으면 이 자료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박근배 교사님.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보는 자가 없으면 그 부처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없습니다. 나와 주체,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책상을 보고, 내가 일시맥말을 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해. 그렇지요? 모든 것의 가장 뿌리에 뭐가 있다? 내가 있는 거. 그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해. 이미 그러려니 이미 그렇다 하고 인정을 딱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뿌리 생각 그 위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난리야 사람들이. 무상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아직은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예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나. 보통 우리 화 많이 나지요? 화가 많이 나는데, 자, 무상행은 그 화를 낼 때 누가 내지요? 누가 내?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제 제가 내. 네, 내가 화를 내잖아요. 네. 또 박근배 거사님은요? 네. 내가 화를 내. 내가 화를 내. 그래서 화를 내는 주체가 있어. 그러죠?
그리고 그 화는 뭐가 돼요? 객체가 돼요. 내려봤으면. 응? 상대가 된다. 화가. 그래서 이 화가 내 것이 돼. 이해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내를 보고 욕을 했어. 그럼 내가 화가 나지요. 네. 그럼 내가 화를 내지요. 네. 화를 내는데 이 화가 누구 것이야? 네. 것이. 내 것이 돼버려. 근데 이 화가 진짜 내 것이냐? 따져보지도 안 해, 사람들이. 이 화가 진짜 내 것인지 아닌지 안 따져봐. 그래서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조건으로 생긴 화. 이 화라는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가서 분명히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여기서는 화를 냈는데 여기 오면 화가 아니라 뭐 기쁨이나 즐거움이 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요.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얼마나 그 말이 남이 하면 불륜이야. 아이고 저게 뭐 이런데 내가 하면 뭐예요? 다 이유가 있고 합리화가 되거든. 그래서 로맨스야. 그래서 내가 이 화라는 것이 나한테는 화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화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화와 즐거움이라는 것은 본래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나는 자꾸 여기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네. 요 밑에 화를 내고 즐거움을 일으키는 나가 뭐? 실체가 있나 없나? 박건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깍 실체가 있지요.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는 모르겠어. 그러고 아주 갓난이 때는 뇌가 발달이 안 돼서 기억이 잘 안 나. 뇌를 기억하는 그 해마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어. 그런데 어느 정도 벌써 한 4세 이 정도부터는 뇌도 많이 발달이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 무상행위 나이가 먹을 때까지 뭐예요? 몸은 자꾸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온갖 것이 다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한다? 내라는 그 생각은 안 변해. 맞습니까? 네. 응. 그 나라는 요 생각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이 나라는 뿌리 생각으로 들어가 봐야 돼. 이거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표현을 잘 해놨던데, 바다 밑에 깊이 있는 진주를 캐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다가 돌을 묶어서 깊이 잠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 뿌리 생각인 나에게 다가가려면 깊이 잠수를 해봐야 돼. 몸에 딱 돌멩이를 묶어서 안 그럼 자꾸 떠올라가니까 깊이 잠수를 해봐야 돼. 깊이 잠수를 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것이 뭐다? 모습 공식이에요. 제가 자꾸 하다가 보니 말이 느는 것 같아. 자꾸 하다 보니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 보니 말이 자꾸만 느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하고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이 모습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 안식이식 비식 그 18개를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든지 모습이 없든지 보통 생각하는 뭐 개념, 종교, 이념, 뭐 빈부 뭐 이런 것도 다 모습에 들어가요. 화 이런 것도 다 모습에 들어가지요.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 뿌리 생각에 어떻게 잘 접근을 해서 그 뿌리 생각을 잘 관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아주 요점이에요. 그것이 공부의 성패를 갈려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하지 않고 모든 우리의 공부 방법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자꾸 그 뿌리 생각 위에서만 놀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그러니 뿌리 생각으로 못 다가가.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 처음 오신 분은 저희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해된다면 진짜 고마운 일이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를 믿고 지금 기존의 도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여기 서울선언에서 하는 이 공부는 적어도 3년의 프로젝트예요. 지금 3년 이하로 그냥 공부하다가 말다가 이러면 가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3년은 해야 너가 무슨 맛을 아느냐 그건 뭐야? 개맛을 아느냐? 개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맛을 봐야 그때부터 그거를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맛을 모르면 특히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으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단계별 공부는 무엇이 가장 뿌리 생각인 나에게로 터닝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난초를 본다. 내가 에어컨 소리를 듣는다. 내가 세상을 본다.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편한다 할 것이다를 한다. 내가 모습 공식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에서 바깥으로 계속 보고 있어. 안에서 바깥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분들도 내가 안에서 밖을 본다는 이러한 것을 캐치가 안 돼. 그지? 진정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망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러보는 것. 둘러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둘러보는 것이 망심이에요. 둘러보는 것. 우리가 이제 학예정진 때 그 달마대사의 무신론을 할 건데 망심이 없는 것이 무심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셨거든 달마대사가. 근데 망심이 없는 게 뭐요? 이걸 잘 몰라. 뭘 망심이라고 하는지를 몰라. 망심은 뭐예요? 둘러보는 거.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거. 더 쪼아 들어가면 하는 자가 있는 거. 행위자가 있는 거.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망심이요. 그러니까 이미 망심 속에 들어와 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도 망심이야.
양선을 해도 망심이고 새말기를 해도 망심이고 연부를 해도 망심이고 다 망심이야. 이것을 요 뿌리 생각을 자기가 터치를 하지 않는 한은 그 무엇을 해도 뭐 망심이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지? 공부하는 것 같아. 자기도 공부하는 것 같아. 나 공부하는 거 아니죠. 뭐 하게? 워밍업 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부가 워밍업으로 거의 끝나. 평생을 이 워밍업으로 끝난단 말이야. 워밍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바깥에 나라는 주체가 객체를 보고 있어. 이 객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 내는 놔두고, 내는 그냥 냅두고, 처음부터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지는데 내가 사라지면 세상도 다 환이지. 그렇지? 내가 있는 한은 절대로 세상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이 진짜야. 환이 될 수가 없어. 내가 환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 1번 모습공식이 돼 있죠. 자, 모습공식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부리자. 예, 이것은 부처님의 삼법인 무상, 고, 무아, 제법, 제행무상, 제법무아, 또 일체계고. 요것을 그렇게 하면은 제법무상하고 제행무상하고 제법무아, 일체계고 이러면 우리 말을 많이 들어. 많이 듣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그 뜻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박헌배 거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그리고 더더욱이 그 중요한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발현을 못 시켜.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내가 적용을 못 시키면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행무상 할 때 그 행, 제법 할 때 그 법, 이것을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 모습으로 통칭을 해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1번 모습은 실체가 없다. 그 다음 모습은 무상하죠. 변한다.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런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상에? 집착. 집착이면 뭐가 되죠? 응. 사성제에 뭐예요? 고집멸도예요. 집착하면 뭐예요? 고통이지. 그렇지요. 고집멸도니까 집이 원인이고 고가 결과예요. 고집멸도. 사성제 고, 집, 멸, 도. 이게 할 정도죠. 어머, 요것이 결과라. 요것이 인이라. 요것이 과라. 요게 인이라. 그러니까 집하면 고통이야. 그래서 팔 정도로 하면 뭐예요? 멸하는 거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성제가 고집멸도. 그런데 왜 집하냐? 왜 집착하냐? 왜 집착하느냐?
박근배 박사님, 왜 집착하지? 욕심. 욕심. 네. 왜 집착하느냐? 자, 모습공식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습은 실상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불리자.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몰랐어. 그걸 뭐라고 하지요? 무지라고 해요.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무지. 무명이라.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것,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아주 쌈박하게 이해가 돼. 아주 그냥 머리가 이 이론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는 개념은 공, 비었다 이거지요. 비었다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언어예요. 불교에서 쓰는 이 공이라는 개념은 독특한 언어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변하고 무상, 변하고 무아, 아가 없는 거, 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지요. 무상과 무아를 표현하는 말이 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연기를 알아야 돼.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 요거를 알아야 무상과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가 돼.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만약 화가 났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에어컨 소리 나고 있지요? 이거 되나? 에어컨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에어컨 소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박건배 박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쉽죠. 이해하기가 쉽는데 뭐는 이해가 잘 안 되느냐? 화가 난다든지 내가 굉장히 집착이 강한 습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중에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뭐?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무아의 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제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는 무아 하지만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무상과 무아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연기를 알아야 돼요. 연기라는 건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한다라는 거하고 본래 그 언어나 문자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있게 되는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그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집단에서 그 언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관념을 형성을 해요. 그죠? 관념을 형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체험에 의해서 지식과 체험에 의해서 또 그것을 또 고정화를 시켜요. 개념을. 그래서 변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 에어컨 소리처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박근배 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이렇게 되면 몸뚱이가 어떻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해요. 그죠? 세포 분열을 해서 거기서 변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인연과 조건으로 계속 한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변해요. 그지요? 팔도 길어지고 머리도 뇌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막 이래요. 성장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거를 자라난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처럼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상해? 예.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몸뚱이가 사라져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몸뚱이가 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이라는 말은 눈으로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전부 다를 가르쳐서 그것이 뭐 모습이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다 물질이 있거나 비물질이거나 다 이걸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습은 3번 보면 헛것이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죠. 허무는 뭐예요? 허무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허무예요. 무엇이 실체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죠? 허무, 붙잡을 수. 근데 이거는 뭐예요? 헛것은 뭐예요? 본래 생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헛것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헛것이라는 말. 가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환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채가 있잖아.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까지는 개념이 와. 헛것? 이러면은 뭐요? 빈모습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 이걸로 머리 깡치면 아픈데. 그지? 그래서 헛것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헛것을 정말로 이해를 하려면 무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생. 무생법인 할 때 무생이 있죠? 무생. 그래야 이게 헛것이 돼요. 그런데 이 무생법인을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 내가 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헛것이다 하면 뭐 허무해서 뭐 헬렐레 된다, 마음이 뭐 가라앉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겪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헛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머물 수 없다 하는 거는 머물 수 없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게 고정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는 그죠? 박근배 거사님 그렇죠? 머물 수 없다는 이해되시죠? 머물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사들이 말씀하실 때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마라가 무주가 아주
본이에요. 그죠? 무주, 머물지 마라.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이거 또 이제 들어가면 어려운 거죠.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 이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야. 본래 없다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것도 잘 들어가면.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1번,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오시는 도반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요.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우리 선호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뭐예요? 지금? 무상행 눈으로 보는 거 한번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손가락. 지금 손가락. 또, 박근배 거사님. 종. 예. 또, 진정심. 책상. 또, 선풍기. 또, 부처님 사진. 또, 아는 거 하세요. 마크아버드. 예? 마크아버드. 예. 칠판이요? 예. 또, 그 다음에 읽어서. 찾자. 또, 박근배 거사님 하셨나요? 뭐 하셨지? 종. 종 하셨지, 참. 이렇게 기억이 별 볼 일이 없네. 그 다음에 윤아 거사님. 책상. 그 다음에 해갖고. 예, 저는. 글씨. 예, 글씨도 있고. 그 다음에 각현 거사님 한번 해볼까요? 연된, 예.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찻잔, 변한다 것이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웃기게 알아. 요것을 정식으로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년, 2년 막 걸려버려. 막 마이웨이를 해. 그래서 무성행 보살님하고 박근배 거사님은 만약에 저희 선원에 공부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이라고 해요. 그냥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쉽다느니 안 쉽다느니 이까짓 거 해서 되겠느냐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라. 그냥 눈으로 보이면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가다가 보면 나중에 무엇이 보이냐면 식구가 보여. 그래서 어떤 보살님은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식탁에 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들을 보는데 인연과 아들 변한다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변한다 것이다는 못 해본 거야. 2년 동안. 무상행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처음에는 이런 물체를 하나씩 잡기가 힘들어요. 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거든. 아무 생각 없이 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 탁 걷어 잡아야 돼. 난초를 볼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난초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걷어 잡는다는 무슨 말 뜻을 잘.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데 이거는 뭐예요? 손으로 잡았죠. 이건 뭘로요? 눈으로 잡으라. 이걸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잡으라는 거지. 등광보살님 말씀하잖아. 낚시를 딱 내려놨다가 뭐야? 물고기 착 잡아채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응.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하라고 하면 머리에 막 머리 터지게 하네. 막 쉬지 않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1분이면 1분 했다가 쉬어. 또 이렇게 보고 또 한 1분 했다가 또 쉬어. 그 다음에 한 2분 했다가 또 쉬어. 나중에 3분 정도 했다가 또 쉬어. 여기서는 한 5분 정도 해요. 지금 5분 정도 하고 3분 정도 쉬어요. 그렇게 딱 해보면 무엇부터 돼야 되냐면 눈 뜨면 뭐예요? 전부 보이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자꾸 생각이나 감정을 붙잡으려고 해. 근데 생각이나 감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서 그것이 파생이 돼서 거의 일어나거든요. 안 보고 안 들리는 거는 잘 안 잡히지요. 그러니까 우선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고 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굉장히 연습이 되면 생각과 감정이 상당히 저절로 사라져. 그리고 나중에 눈으로 보는 턱 보는데 처음에는 안 잡히겠죠. 처음에는 그냥 보겠죠. 근데 맞다. 일심행위 하라고 했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 또 인연과 물 마실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 변한다. 물도 H2O라. 지구에서 H2O죠. 다른 데 가면 H와 O가 분리되면 물이 사라져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만났을 때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또 지구의 모든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인연이 만났을 때 이게 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 자꾸만 해본다. 자꾸만 해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막가펜 변한다 것이다. 그래 자꾸만 하면 이게 어디로면 확장이 돼. 이 잡는 힘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잡는 힘이 생겨.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나 감정으로 넘어가면 흐리흐리해. 그러다가 경계가 좀 심하면 어때? 말짱 꽝이야.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난초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위의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관계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가 딱 일어나. 그러면 화를 뭐 보듯이 본다? 종 보듯이 보는 거야. 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종 보듯이 본다.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딱 본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된대. 연습이. 그러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눈으로 보는 거 자꾸 하면 한 3개월만 지나도 많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박건배 거사님. 사람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고정관념에서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고정관념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 고정관념이 있음을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 공부 방법은. 지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저절로 되냐? 새말귀가 돼버려요. 그때 가서 새말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때 가면 새말귀 잡지 말아 해도 새말귀가 그냥 돼버리네. 저절로. 모습 공식을 하는데 자꾸 새말귀가 돼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공부를 막 조작을 해서 하려고 해. 막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순간에서 하지를 않고 막 엉뚱하게 막 공부하는 게 따로 있어. 오늘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재료가 너무 많아서 너무 넘쳐서 그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공기가 희박한데 가야 내가 충분한 공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온 전신에 다 공부 재료야. 그런데 자꾸 공부하러 찾으러 다녀 재료를. 아니래.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 특히 처음 오시는 분은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안 받아들여. 무상행은 여기서 공부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참 처음 오신 분 보고 이러면 너무 과했지. 우리는 3번을 와야 회원 등록을 해주니까 법회. 그런데 사람들이 한참 한 2년이나 흐른 뒤에 아이고 일심행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때 가서 생각을 그때 가도 안 늦죠. 그렇지만 그냥 믿고 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법회에 오시고 하는데 법회에 오고 하는데 자기는 또 마이웨이를 하거든. 근데 오면 선원장은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왜 갈등이 자꾸 생겨? 이러면서 한 1년에서 1년 반을 지나가 버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또박또박 오시면 한 3년 정도 되면 새말귀를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3년 정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3년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3년 또 투자를 안 하려면 곤란하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평생을 해도 감도 못 잡는 사람 97, 8%인데 이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부터 하자?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게 7, 80%거든요.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 자기의 보는 바가 없이 그 실제로 보는 바가 없이 뭔 공부를 하겠냐.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자꾸 하게 되면 소리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거 하다가 좀 그거 하면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는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게 금방 보이죠. 이것도 소리 하면은 이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가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게 여실히 보여. 이거는 그죠? 이렇듯이 이제 먼저 이제 지금 파리 막 날아다니죠. 이것도 변하는 돌이에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변하는 돌이지. 이거는 좀 어렵지 지금. 그러니까 뭐부터 한다?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변한다 할 것이다. 눈으로 보는 거. 이것부터 착실하게 하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저기 등강보살 얼마나 해야 될고? 최소를 말해봐. 최소. 저는 이제 1년이면 좀 가닥을 잡고 그래서 저도 3년은 해야 그래도 기초공사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윤곽을 잡는 거. 진정심 어째 생각하나? 기간이요? 기간이. 지금 기간 얘기하고 있다. 기간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아, 그래도 희망을 줘야지. 될 때까지 이런 건 너무 그거 하잖아. 그 방금 선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만 해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막 있던 게 약간 느슨느슨 나긋나긋 해질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하면 딱딱하던 것이 약간 말랑말랑 하다는 걸 한 번씩 느낄 거예요. 그때 변화가 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딱딱했던 것이 약간 말랑말랑. 그래서 무조건 1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법회에 주 1회 꼭 참석할 것. 다른 거 다 해도 법회 안 오면 도루묵이라.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렇게 법회를 하고 가면 조금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틀도 못 가요. 3일. 약발이 안 맥혀. 근데 이제 멀리 계시는 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본문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반드시 법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올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회에 오면 실참을 하거든, 같이. 실참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은 반드시 눈으로 보는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예. 자, 이만하겠습니다.